자, 이번에 나눌 거는 어소시에이션 모델을 이제 라이트업을 할 때, 논문을 할 때 개념을 잡고 이제 어떻게 돌리는지도 아시고 다 끝났다고 쳤을 때 페이퍼로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뭐 이거 저희 강의 노트인데 Conceive Association Model 개념 잡는 거 먼저 꼭 보셔야지 용어가 아마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irect Citation을 다 달았습니다. 여기 Correlation and Other Measures of Association이라는 이북 챕터에 행복 선생님 쓰신 책에 있는 이 책을 북 챕터를 근간으로 했고, 오수번 선생님 쓰셨죠. 오수번 선생님이 이 어썸션 체크업이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잘 하셔가지고 저 강의에서 오수번 선생님 거를 여러 개 씁니다. 예.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몇 개는 너무 잘 쓰셔가지고 다 했고, 오수번 선생님이 이제 좋은 거는 오수번 선생님하고 제자가 이렇게 했는데 나라를 구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이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에서 22개네요. 그래서 제가 유 교수님이 이걸 저한테 할당을 하셨는데 욕을 속으로 얼마나 했던지. 네, 22개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미운 거예요. 2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코릴레이션 가지고. 예. 유 교수님도 밉고 내 자신도 밉고 뭐 그랬는데 끝내봅시다. 1시간 안에 될지 모르겠는데. 뭐 substantive theory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모든 거는 다 이론적인 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그거는 뭐 여기 써놓은 말들 다 맞는 말이고 뭐 특별하게 보탤 말은 아까도 그 개념 잡을 때 이야기했는데 왜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코릴레이트 되어 있을까? 예. underlying variable이 있냐 없냐. 그래야지 partial correlation, part correlation 이런 것들이 뭐 fact analysis, regression analysis가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descriptive statistic으로 구하고 끝나요.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외에는 correlation 이야기가 별로 안 나가는데 그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리니언지 아닌지 매그니튜드랑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expect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positive입니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고 correlation 구하시면 돼요. 이게 저는 strong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ypothesize 하고 그 다음에 이유는 literature review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컬렉션 해서 positively, strongly 뭐 correlate 되는지 보여주면 되죠. 예,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stability 항상 체크업하시고 subgroup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lternative evaluate 한 다음에 왜 옵션을 했는지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correlation이 indicating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는데 describ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correlate 돼 있는 거를 describe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correlate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잘 correlate 되어 있는 것과 correlate 안 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지 왜 그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의 키와 아들의 키가 correlate 되어 있는데 키 말고 다른 거는 correlate 안 돼 있으면 키가 같게 만드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키가 그렇게 correlate 될 거 아니에요. 아빠랑 아들이 모든 게 다 닮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네릭이라는 걸 보고 갈튼 선생님이 그 다윈 선생님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피가 그쪽에 있는 경험론의 피가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물을 보면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분들은. 실제로 자세히 관찰하면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코릴레이트 되어 있냐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잡을 때 말씀드렸지만 왜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가라는 리서치 퀘션을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게 다음번으로 확장이 됩니다. 안 그러면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으로 끝나요. 코릴레이션이. 근데 코릴레이션은 훨씬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여기도 말씀하셨죠. 그룹 디퍼런스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 디퍼런스가 코릴레이션의 그룹 디퍼런스가 리서치 퀘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와 저 스테이트의 코릴레이션이 차이가 있다, 없다, 같다. 이게 리서치 퀘션이라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리서치 퀘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코릴레이션을 해도 좋은 리서치가 나온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correlation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research question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럴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correlation. 그죠? 그다음에 그 어떤 variable들이 이 correlation의 차이를 가지고 왔냐? 뭐 이렇게 보면서 모든 correlation analysis이 non-causal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떤 correlation은 causal한 research question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partial correlation이 당장 그 이슈예요. underlying variable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따로 하겠지만. 그리고 moderated correlation. 그러니까 그룹이 있을 때는 그룹이라는 게 correlation을 어떻게 바꾸냐 이러면 moderated correlation이 되는 거고요. piecewise linear association model도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correlation을 쪼개는 거죠. 영역별로, 스팬별로 쪼개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hypothesis regarding nature of relationship인데, 여기 이제 many associations are not linear in nature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linear는 수학 기하잖아요. 선이 어딨어요? 선이 어딨냐고. 세계에는 선이 없잖아요. 선은, 기하는 삼각형, 사각형, 직선, 이거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지. 현실에는 없잖아요. 그건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는 거지. 기하랑 그 세상에 뭐 네이처에 리니어가 있다 이래버리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라인이라는 거는 선이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리니어는 없어요. 그런 릴레이션십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편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 비슷한 건 있을 수 있겠죠. 리니어랑 비슷한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리니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은 개념이에요. 개념, 점, 뭐 선, 삼각형, 이건 개념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이 실제적인 어소시에이션은요, 리니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요, 이게 리니어가 되는 점이 존재해요. 언제? 짧게 잡으면 리니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늘려보면요, 다 난리니어인데 짧게 보는 거예요. 계속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X의 스팬을 계속 줄이면요, 아무리 난리니어라도 직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직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미분의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윈도우로 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거를 다 non-linear로 만들 수도 있고요. 모든 거를 리니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manipulate 세상을 바라보는 그 데이터 컬렉션을 어떤 레인지를 잡아서 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example인데, 아까 우리가 이쁜 relationship인데 zero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orrelation을 해보면 zero로 나와요. 쪼개보세요. perfect한 linear relationship이잖아요. 쪼개면, piecewise로 보면. 그러니까 어디를 쪼개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뭐 maybe, maybe not, many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헷갈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서 수학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게 뭐 리니어가 진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operationalizing the variable of interest. 그래요. 뭐 이게 operationalizing,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리션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예를 뭐 재는 게, 측정을 하는 게 뭐 키, 뭐 웨이트, 뭐 홈디포나 뭐 이렇게 뭐 철물점 가가지고 정확하게 잴 수 있으면 우리 여기 사실 있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트레이닝에 대부분은 이 operationalization 때문에 construct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서는 감정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도구를 잘 개발해야 되는 것을 카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들한테 직장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 스탯 얼마나 잘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operationalization은 필수 조건이에요. social behavior science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operationalize 했는지, 얼마나 operationalize를 잘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instructional technology를 어떻게 operationalize 했는지, student achievement를 어떻게 operationalize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variable, 똑같은 variable이지만 그게 measure of association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뭐 정확하게 네가 말하는 게 뭐냐, 막 이런 걸 따지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이게 필수 조건이라서 저희는 무조건 따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garbage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garbage out입니다. 모델이 뭔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measure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level of measurement가 뭡니까? ordinal입니까? 막 latent variable이면 이게 construct이 뭡니까? 뭘로 measure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를 measurement error가 있습니까? sampling error랑 measurement error랑 어떻게 partial out 할 겁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게 generalizability가 아니라 measurement error가 있는 것의 generalizability잖아요. measurement error가 있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면 이런 걸 꼬치꼬치 물어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걸 계속 물어보니까 사이코메트리션이 아니라 사이코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를 미워하지만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사이코메트리션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사이코메트릭 캐릭터리스틱 많이 이제 해야 돼요. reliability, validity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consistency 뭐 크롬박 알파 0.7 이상인다. 그런데 이거는 사이코메트릭 캐릭터리스틱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코릴레이션 이슈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연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코릴레이션을 자꾸 이걸 다루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internal consistency estimate가 not always appropriate 하다. 뭐 맞아요. 근데 correlation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misuse 되는 것도 맞아요. 뭐 이게 크롬박 알파가 너무 misuse 되는데, 그래서 지금 correlation 할 때는 뭐 어쩌자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예요.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교육 평가 연구에 아마 퍼블리시가 됐는데 인덱싱이 안 돼가지고 묻혀진 페이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디널 데이터일 때는 코에피션트 알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것들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거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오디널 데이터인데 인터널 컨시스턴시 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할 때 뭐 페이퍼를 옛날에 하나 썼던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네. 그래요. 뭐 어떻게 measure가 construct 돼 있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나 뭐 이런 거 넘어가는 거는 맞는데, correlation을 두 개의 correlation을 볼 때도 이게 construct이면 construct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measure를 봐야 된다. 특히 이제 measure를 볼 때는 또 factor structure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factor analysis 갑자기 나왔어요. 또 여기서 correlation 하다가. 그래서 뭐 그래요. 뭐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이제 latent variable, 그 cognitive trait 레벨을 이제 measure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태스크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태스크가 이 latent variable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measurement error가 이제 우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measurement error free인 뭐 latent variable을 만들자고 했는데, factor structure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spurious factor가 있으면 structure 자체가 바뀌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correl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person trait 레벨을 구해야지 correlation을 구하든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서 나중에 latent variable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꾸 나라를 구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justification of sampling metho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sampling method가 뭐 correlation만 뭐 연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generalize 하려면 뭐 sampling method가 이제 중요하다. 뭐 이거는 그냥 definition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inferential statistic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서 보는가가 단순히 내가 descriptive statistic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게 generalizable 하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inferential statistic을 위해서 generalizability를 보는 게 아니라 correlation이 descriptive statistic도 구해야 되니까 그냥 descriptive statistic도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correlation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correlation을 inferential statistic으로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population에서 relationship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는 inferential statistic이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다른 용도로는 우리가 그냥 descriptive statistic으로도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요. 뭐 근데 이제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we want to sample is purely representative of population as a whole.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항상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서브그룹이 different 할 때, 그러니까 heterogeneity of subgrou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research question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school district에서 correlation이 다른 것들, 혹은 다름을 잡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research question인 경우도 있고, 이 교수님은 이제 말이 다르실 건데, correlation이라는 그 relationship 자체가 latent class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클래스로 나눠지면 멀티 레벨로 넘어가는 거고, correlation relationship이 latent class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뭐 unknown class membership에 있어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latent class member 그 analysis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 둘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heterogeneity of sub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전체 집단에 subpopulation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correlation이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다를 수 있고 다름을 잡아내는 research question일 때는 sampling method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stratified sampling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름을 잘 잡아낼 수 있게끔 해야지 멀티 레벨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브그룹에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heterogeneity of subpopulation,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 마크 쓴 거는 제가 노트에서 쓰는 이야기들이에요. 랜덤 이펙트가 있냐, 파라미터 그게 있냐 없냐, 그 다음에 latent discrete냐, latent continuous냐, 그것들이 이제 어떤 relationship이 latent냐, observable이냐.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polycorrelation 보면서 나와요. polycorrelation은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예요. 그게 polycorrelation 이야기하는 거는 그 latent variable의 correlation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러면 latent variable들이 continuous냐, discrete냐, 이게 correlation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heterogeneity 나올 때는 이런 research question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아까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subpopulation의 다름을 모델링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sampling method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stratified sampling 해서 클러스터 잡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하나의 population에서 그냥 다 랜덤 샘플이라 그러면 그걸 뭐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subpopulation에 heterogeneity가 없는 거를 가정을 하고,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게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하는 거죠. 파워 애널리시스. 네, 뭐 다 나오네요. 네, 파워 애널리시스. statistical power가 뭔데, 뭐 complementary to significant test and effect size고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오스만 선생님 모든 저희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35번 하면, 강의를 하면 35번 들으실 거예요. null hypothesis, 우리 p-value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35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워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less than 0.05 이렇게 해서는 아무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 할 때 이제 그럼 어쩌라고 할 때 이펙트 사이즈를 써야 되는데,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을 할 때 correlation이 유용하다.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그 얘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파워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고 이펙트 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correlation이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잔소리 계속 들으실 거니까 이거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잔소리를 안 하니까 이 상황이 계속 된 거고, 어뷰즈가 생기는 거고, p-value랑 막 계속 계산을 하면서 페이퍼가 완전히 틀린 페이퍼들이 계속 퍼블리시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페이퍼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rarely population correlation zero고, 뭐 exactly, 그러니까 왜 이 null hypothesis가 zero인 이 p-value를 쓰는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또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왜냐면 p-value가
대부분의 p-value는 null hypothesis가 0인 것을 가정해서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한 p-value는 misleading하고 abuse돼 있고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저널 아티클들이 그거를 쓰는 경우에는 퍼블리케이션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죠.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posteriori power analysis는 뭐 이 똑같은 결과니까 그 posteriori는 안 되고 a priori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power analysis를 해서 sample size를 정하고 sample size determination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power analysis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association이라는 걸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럴 때 effect size를 잡아서 effect size association을 effect size로 쓰는 거죠. effect size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association을 effect size로 쓰면 correlation의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제. correlation을 effect size로 써서 반드시 interval of correlation을 우리가 리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effect size로. 그러니까 correlation의 중요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가 말하는 association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effect size로 써야 되니까. linear냐, 아니냐, 왜 되어 있냐, positive냐, negative냐, ordinal이냐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 correlation을 가지고 association을 만들어서 effect size를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p-value 가지고는 이를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된 거고요. nested data는 아까 heterogeneity of subpopulation하고 똑같습니다. nested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시할 때 클러스터 되어 있는 데이터를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무시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nested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repeated도 nested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근데 메타 애널리티컬한 어떤 이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repeated measure가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다루는 방법들이 우리가 association을 다루는 방법들이 상당히 hierarchy가 있고 있을 때 불분명하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서 우리가 nested 되어 있는 상태에서 association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independence of observation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nested 되어 있어요. 모든 데이터는 nested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nested 되어 있는 스트럭처를 무시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모델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 차이지 모든 데이터는 nest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주는 게 멀티 레벨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근데 이 이슈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게 크로스 레벨로 코릴레이션 돼 있을 때가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네스티드 되어 있어서 멀티 레벨을 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멀티 레벨 모델링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소시에이션 하다가 멀티 레벨로 갑자기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브 그룹이 있을 때도 있지만 레벨이 다른 멀티 레벨이 되어 있으면요. 자 보세요. 어크로스 서버 그룹으로 코릴레이션 돼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학생의 변수하고 선생님의 변수하고가 코릴레이트가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왜냐면 학생은 선생님한테 네스티드 되어 있는데 그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해줄 건가가 사실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소시에이션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룹 팩터가 그 어소시에이션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네스티드 돼 있어서 선생님의 어떤 특성하고 학생의 특성하고 코릴레이트 돼 있어요. 근데 학교의 특성이 그 코릴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의 특성이 선생님과 학생의 코릴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는 멀티 레벨이 3 레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이렇게 볼 때 많은데 그거를 두루뭉실하게 그냥 자 애그리게이팅 시켜가지고 코릴레이션 하고 갑시다 뭐 이러면서 다 한 데이터셋에 넣어놓고 하는데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생기니까 그럼 스탠다드 에러 때문에 이게 코릴레이션을 잘 못 본다. 그때는 멀티 레벨을 써줘야 되는데 멀티 레벨 모델이 거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막
그 멀티 레벨 모델이 코릴레이션에 어소시에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다 또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리니어가 아닌 어소시에이션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은 우리가 개발을 천천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로스 레벨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그것들이 그 상위 팩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리서치 퀘션이 되는 거죠. 메소돌로지컬하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진짜 이거 할 때는 내 속으로 어쩌라고 그래요. 코릴레이션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입니다. 뭐 그래요. 뭐 is a descriptive statistic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뭐 꼭 하자면 폴리코리 코릴레이션이나 파이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포트 할 때, 어소시에이션 할 때는 이런 그 컨텐전시 테이블을 디스크립티브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전시 테이블이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을 필요한 어소시에이션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그냥 피어슨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컨텐전시 테이블 자체를, 프리퀀시 테이블을 줘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으로 치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tabular 그 크로스 탭을 돌려가지고 이 컨텐전시 테이블을 구해줘야지 이게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이구나. 그래 놓고 이제 measure association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되게 학생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뭐 다 association은 다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아닙니까? 뭐 이런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씩 설명을 해줄 때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normality of data. 그렇죠. normality of data인데 이거는 이제 피어슨을 할 때 이슈고요. 피어슨을 또 inferential statistic으로 쓸 때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생님도 막 헷갈린 게 두 개를 다 하잖아요.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만 다루기엔 너무 양이 작으니까 어소시에이션을 전체적으로 해놓으니까 노멀리티를 어느 어소시에이션이 어썸션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셔서 헷갈려요, 사실. 근데 피어슨 계열을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inferential statistic을 쓸 때는 노멀리티가 이제 어썸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참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바이베리안 노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바이베리안 노멀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니베리에이트를 노멀로 만드는 거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로그를 취한다거나, 뭐 익스포넨셜을 취한다거나,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테크닉들이 많이 있는데 안바이베리에이트인데 바이베리에이트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고요.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이베리에이트에 맞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assumption은 바이베리안 노멀입니다 해놓고 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바이베리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런데 아니면 어떡할 건데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게 별로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룰 오브 썸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우리 데이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게 저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 restriction of range. 이거는 모든 모형의 문제입니다. 실링이냐 있냐, attenuation effect. 그냥 correlation에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리니어 모델, 모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레인지 이슈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영원히 가고 어떤 게 직선이라는 게 어디서 존재해요. 그거는 개념이잖아요, 개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 직선을 쓰는 거지 관계가 직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모델을 할 때 어느 short span에서는 우리가 리니어로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너는 리니어라고 보냐? 왜 그러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리니어라고 보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스튜던트 어치먼트가 리니어리 어소시에이트 돼 있고 코릴레이션이 0.7이니까 졸업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게 풀 스팬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니어냐 아닌 거냐. 이거는 아까 제가 항상 하는 내용, 모든 모델의 문제입니다. 코릴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난리니어면 꼭 그게 그러면 난리니어가 함수잖아요. 함수가 뭐 퍼펙트하냐라고 물어보면 못하는 거죠.
어느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로지스틱이냐 뭐 토빗 모델 같은 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X는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Y가 이렇게 그 carrying capac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W 같은 거 뭐 W 사인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레인지에 따라서 모델이 다 틀려지니까 그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는 대신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된다. 어느 레인지에서 어떤 릴레이션십입니까? 스페시파이 해줘야 되고 미싱 데이터 그래요. 미싱 데이터 하면 뭐 appropriately deal with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좋습니다. 뭐 multiple imputation 또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자는데 좋아요. 몬테카를로 뭐 저도 좋아하는 방법이고 뭐 요즘에는 그 SPSS도 다 나와 있고 SES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자 보세요. 미싱 데이터가 이제 코릴레이션 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제너럴한 이야기하면 재미없고 이게 바이베리에이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미싱 데이터가 한쪽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X나 Y를 봤을 때 Y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미싱은 둘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패턴을 보면 둘 다 한꺼번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둘 다 안 나오거나 하나만 나오거나 하나가 클 때 하나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바이베리스 때 좀 찬찬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퍼센티지만 계산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 패턴이 나왔을까? 미싱 패턴이 나왔을까? 왜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려고 했을까? 둘 다 뺐을까? 이게 높은 애는 이게 나오는데 낮은 애는 왜 부모의 학력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좀 뭐라 그러죠? thoughtful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코렉션을 해주는 게 좋지. 뭐 몬테 카를로, 마르코브 뭐 이런 팬시한 용어 막 써가면서 미싱을 했다, 뭐 트리트먼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좋은 연구자의 자세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뭐 listwise deletion이 뭐 안 좋다라는 거는 뭐 mean substitution이 뭐 안 좋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MI도 한번 깎게요. 멀티플 임퓨테이션 하려면요 probabilistic 모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SPSS 준다고 SES에서 준다고 막 좋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막 휘두르는데 모델이 필요하다고요. 모델 베이스드 되어 있는 임퓨테이션이라고 probabilistic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뭐냐고. 그러면 또 돌아가면요. 바이베리에이트 노멀 모델로 돌아가요. 그러면 linearly associated 되어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걸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서 multiple imputation SPSS가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당신이 그 소프트웨어 세일즈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responsible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houghtful한 거면. 그러면 이제 바이베리안 노멀을 assume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바이베리안 노멀이 assume이 안 되는 곳에서는 multiple imputation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multiple imputation이 작동을 할 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그 probabilistic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MC든 뭘 돌리든지 뭐 마이크를 잡든 간에 뭐 마이크 잡는 MC가 됐든 간에 뭘 알아야지 그 generate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인퓨스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리서처가 되려면 그냥 썼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 이런 가정에 대해서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인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퓨스를 할 때는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미싱 데이터 할 때 다음 기회에 하시죠. 오늘 너무 기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그래요. 아웃라이어는 코릴레이션 자체가 바이베리스를 보면서 아웃라이어를 잡는 거예요. 오스본 선생님은 이제 아웃라이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팍스 선생님도 아웃라이어 어나리시스 많이 해가지고 제가 책에서 항상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아웃라이어를 빼냐 안 빼냐가 이제 저희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아웃라이어를 빼주면 관계가 참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빼는 걸 선호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빼야 되는지 빼기 전과 뺀 후를 두 개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빼기 전과 뺀 후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달라졌는지에서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너무 서브젝티브해서 요즘에는 그거를 데이터를 뺄 수가 있으니까 자기 그냥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빼는 거예요. 빼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팽배해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다 달라고 이제 유 교수님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데이터를 다 줘야지 우리가 퍼블리케이션 할 때 리뷰어가 다 돌려보고 검증을 하겠다는 게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뭐 아웃라이어 애널리시스에서 몇 개 제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아웃라이어인지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아웃라이어는 킵을 해요, 사람들이. 왜? 리니어가 잘 나오거든. 없는 리니어를 만들어주는 아웃라이어잖아요. 이런 거는 킵을 합니다. 그래 놓고 없는 게 막 시그니피컨트 이런 거 들어가면요 엄청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팍스님 이제 책 보면 이거가 너무 장난질이다 정말 아웃라이어가.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될 거를 집어넣고 집어 있어야 되는 걸 없애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테크닉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게 컴퓨터가 쫙 보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얘 빼라 얘 빼라 이러면서 얘 빼면 좋아질걸요? 막 이런 걸 해주니까 이게 이제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underlying assumption은 뭐 이 assumption은 모든 것들이 있는 거고요. 바이베리 뭐 이거 assumption 체킹하는 거는 당연히 이야기한 거고 호모스케데스 티서티가 왜 나와? 이거는 리그레션 할 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본데 리니어 모델로 갑자기 코릴레이션을 승화를 시켜가지고 호모스케데스 티서티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리그레션 할 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벨 오브 메저먼트 확실하게 체크업하고 degree of linear relationship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univariate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우리 생각해보자.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alternative. 그러니까 correlation이 아닐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그 이제 크로스탭 어널리시스 같은 거 쭉 나오잖아요. point by serial이나 파이나 스피어맨 랭크 코릴레이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그 랭크의 코릴레이션이거나 파이도 다 결국에는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없어서 대학원생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이퀘이션을 좀 바꿔가지고 해준 거다. 결국에는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 돌리면 다 똑같은 거 나와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레벨 오브 메저먼트만 조금 달라졌다 뿐이지 무엇에 대한 코릴레이션이냐 이런 것 뿐이지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것에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이니까 요즘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로버스트한 거 violation of assumption을 이제 잘 찾아주는 이런 것들이 월컥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다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2003년도는 졸업을 아직 안 했을 때인데 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코릴레이션 가지고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로버스트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violation of assumption에 좀 이렇게 뛰어난 거 외에는 없는데 자 그런데 more desirable than correlation이 있다. 그러니까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보다 more desirable 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테트라코릭 코릴레이션과 폴리코릭 코릴레이션입니다. 근데 테트라코릭 코릴레이션은 폴리코릭 코릴레이션의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 폴리코릭 코릴레이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서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measure of association 중에서 다른 거는 결국에는 어떤 숫자의 결국에는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 돌리면 되는 거고 돌리고 하면 되는데 폴리코릭 코릴레이션은 그 돌리고의 아까 말했던 무슨 뭐 프로덕트 모먼트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다른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봐줘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latent variable 모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latent variable의 correlation 모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건데 제가 그 잡스의 하나 베이지안으로 하는 그 폴리코릭 코릴레이션을 이제 베이지안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long time ago 하나 했는데 공부를 갖다 꾸준하게 하면 좀 괜찮은데 안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뭐 그 팩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게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기본 알고리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R이나 SPSS나 뭐 이런 걸로 넘어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쓰는데 이게 또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페이퍼를 계속 후속 페이퍼를 잘 못 내네요. 아무튼 polycore correlation은 latent variable을 가정을 하고 observed variable의 underlying latent variable을 가정하고 그것들의 correlation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polycore correlation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해석할 때 조금 힘들다. logistic regression이 좋은데 logistic regression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게 해석이 힘들어서 odd ratio나 relative risk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truly continuous랑 truly dichotomous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 그게 뭐지? 뭐 true라는 게 뭘까? 모델할 때 true가 어디 있어요? 다 make believe인데 그냥 가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해석이 안 되는 거는요. useful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 건데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지면 그러면 그 usefulness가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복잡한 모델로 끌고 가지 말고 더 간단한 모델에서 우리가 해석을 더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모델링이 가야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계산이 복잡한 거는 괜찮아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건 괜찮다니까. 수학의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학이 되어 있는 해석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 거는 폴리코릭이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는요. 저희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복잡한 모델, 파라미터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복잡해지는 거는 리젝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 복잡해지는 거는 우리가 모델을 기각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이고 자, univariate, multivariate 했습니다. 아까 했던 canonical 같은 경우인데 왜냐하면 이 canonical을 우리가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x가 여러 개가 있고 y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를 가지고 컴파짓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y를 가지고 컴파짓을 만들어요. 그 컴파짓의 릴레이션십을 보는 게 캐노니컬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이거 만드느라고 또 이쁘게 만드느라고 마우스로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막 학생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캐노니컬 코릴레이션도 제가 리뷰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이게 멀티베이리어스로 우리가 보는 게 뭐고 마노바와 그리고 우리가 팩트 애널리시스가 이 캐노니컬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세마이 파셜 정말 리그레션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할 때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거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코릴레이션을 하면서 세마이 파셜과 파셜을 왜냐면 아예 리서치 퀘션이 세마이 파셜 코릴레이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y라는 이런 베리어블이 있어요. 우리가 y의 별량을 분석을 하는 게 이제 regression이거나 뭐 correlation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탠더다이즈 해서 y의 별량이 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variance가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x를 넣으면 BA가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orrelation은 이제 전체 ABCD 중에 BA가 차지하는 그 영역을 비율을 이제 correlation between X and Y라고 하는데 X2가 있으면요. 그러면 X1에서 X2의 영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와 F만 남겠죠. 그렇죠? Y에서 X2의 영향을 빼버리면 A와 D만 남겠죠. 그래놓고 이제 X1과 Y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partial correlation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A over A plus D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partial correlation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research question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공부한 것과 그 다음에 성적하고의 학습량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능을 빼보자. 예를 들어서 근데 지능을 어디서 빼냐면 지능 높은 애들이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을까? 지능 높은 애들이
학업도 높지 않을까? 이거 둘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를 partial 완전히 둘 다 해버리면 그러고 나서의 상관관계가 뭘까? 물어보면 이제 partial correla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part correlatio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만 빼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둘 다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그 X2에서 X1도 빼고 Y1도 빼고가 아니라 X1만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part correl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correlation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regression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semi-partial 혹은 part correlation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X2나 X1이 유니크하게 컨트리뷰션 하는 게 뭐냐. X2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리그레이션 할 때 할 거잖아요. 그럼 리그레이션 할 때는 뭘 하나요? 지금 하면. 근데 이게 개념이 어소시에이션 할 때는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알고 내가 나의 리서치 퀘션이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리그레이션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리그레이션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리그레이션은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니까. 데이터 클리닝 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네, 클린 잘하고 트랜스포메이션 잘하면 되는데 아까 저희 개인적인 철학인데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어썸션을 맞춰 놓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이낸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그를 취해 주는 게 이해가 되죠. 왜 로그를 취해 줘야 되는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할 때 to transform or not transform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왜냐면 하고 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좋으니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뒤치다거리를 하려니까 깝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뷰즈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justification을 못하면, transformation에서 justification을 못하면 뭐라도 돌려가지고 violation이 없어야지 내가 publication을 할 거 아닙니까? 뭐 p-value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significant가 좋아질,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할 때도 이게 진짜 실수다 이거는. 이건 이제 0 하나가 더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면요. 그런 거를 이제 잡아주는 게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웃라이어를 트리트먼트 한다거나 뺀다거나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게 돼서 그냥 잘 모르시면요.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하세요. 차라리 두 개를 다 돌려가지고 둘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게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이고 안 돌린 거에 대한 결과는 뭐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뭐 리퀘스트 하라. 뭐 그 트랜스폼 안 한 것과 트리트먼트 안 한 것과 한 것의 차이는 이렇게 난다. 이렇게 해주는 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요 어뷰즈가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예, 데이터를 너무 만지면 정말로 우리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데이터 제가 만져서 뭐 p-value maximize 하는 거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예. interpretation p-value 잔소리 그만할게요. 이거 해석을 잘 못하고 하니까 아예 쓰지 말자가 지금 대세예요. 그냥 significance 레벨은 그냥 안 하는 아예 publication을 빼버리자. 그래서 effect size라든가 그 interval estimate of around effect size로 넘어가자라는 게 지금 대세고 regression 페이퍼 읽어보셨겠지만 챕터 이거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예요. regression도 p-value 뺍시다. 0.5 이건 이제 못하게 합시다가 이제 다 이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effect size를 잘 구하고 association을 잘 구해야 되고 그럼 R-square가 리니어 모델에서 나왔는데 내가 리니어가 아닐 때는 R-square를 대체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R-square의 interval estimate를 구합시다.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모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서치를 앉아서 물어보면 p-value가 리서처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큰일 났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네요. 네. 자, correlation effect coefficient themselves가 effect size죠. 그런데 이제 effect size가 association인데 어소시에이션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리니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어슨 프라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은 리니어가 얼마나 리니어하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confidence interval 혹은 interval estimate around effect size가 이제
대세인데 아직 이게 프로그램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confidence interval은 frequentist perspective에는 되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p-value가 공격을 받는 게 frequentist 쪽이거든요. 베이지안으로 바라보는 방법, 베이지안으로 effect size를 구하고 베이지안의 credibility interval을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한 방에. 이게.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슈인 거예요. 그럼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차이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대세는 넘어갔어요, 이게. 대세는 일로 넘어갔는데 잘 써서 그 effect size를 자동적으로 구해주고 그 effect size의 credibility interval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confidence라고 하지 않고 베이지안 credibility interval을 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R이나 이런 패키지가 나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이걸 다 버리는 구조가 될 겁니다. confidence interval p-value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 갖다 버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effect size와 interval estimate of effect size. 그것도 베이지안으로 가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아서 R 패키지에서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 R에서 나올 것 같아요. 어라운드 R에서 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R에서 나오고 그 컨벤셔널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세가 이제 넘어가는 R 쪽에서 한 몇 년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뭐 베이지안으로 돌려버리면 뭐 다 나오니까 뭐 posterior distribution에 effect size에 posterior distribution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제 남아있는 아주 큰 어떤 저희가 컨트리뷰션도 할 수 있는 거고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하고 인터랙션 같은 건 이제 그래프를 해보면 잘 나온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커브 리니어하고 인터랙션하고 섞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커브 리니어는 커브 리니어고 인터랙션은 인터랙션이지 그 두 개를 난 리니어하고 인터랙션하고 같이 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따로 놓고 봤으면 싶은 게 하고 제가 무슨 뭐 유니버스 워싱턴 출신도 아니고 W 계속 나오네요. 예. 커브 리니어하고 인터랙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같다고 보시면 힘드니까 그 인터랙션 나중에 또 실컷 할 거거든요. 마더레이션 이펙트는 또 다른 거니까 난리니어하고 인터랙션하고는 좀 근데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그 클래스에서 접근해서 접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 두 개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묶는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causal inference, cardinal sinner correlation analysis. 근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어 선생님이 만드실 때는 왜 correlate 돼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correlation을 만드는데 뭐 cardinal sin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못 배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correlation은 causation 아닙니다. 그거 참 저렴한 이야기 계속 떠들잖아요. 누구나 하는 이야기. correlation은 causation을 위해서 밝히려고 correlation을 찾기 위해서 발명을 그렇게 쓴 거예요. 발명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쓰니까 그렇지. 그걸 쉽다고 막 그냥 관계가 있냐 없냐 뭐 그걸로 써서 그렇지. 왜 correlate 돼 있는 거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건데 결국에는 A와 B가 third variable로 되어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caused by third variable. That is not measured.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unknown third variable.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latent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latent class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correlate 돼 있는데 그 correlate 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class membership에 의해서 correlate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데 그게 latent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C로 끝내면 우리가 latent variable 잘 못 넘어가요. 그냥 factor가 뭐예요? factor analysis가 뭐예요? correlate 되어 있는데 latent variable에 의해서 observable variable들이 correlate 되어 있다가 factor analysis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사이코메트리시안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르는 것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correlate 되어 있다라는 그 hypothesis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atent variable 나오는 거죠. 그걸로 인스트루먼트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되니까 caused 돼 있다라는 거예요. correlation은 causation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훨씬 풍부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 그런가. 자 보세요.
코릴레이션 할 때 저는 리서치 퀘션이 코제이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아르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모든 리서치 퀘션은 코젤리티를 임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서치 퀘션이라도 코젤리티가 하나도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코젤 인프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볼 때 왜라는 이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causation, correlation is not caus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렴하다. 너무 저렴하다. 나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막 그 이야기하고 떠들어다니는데 전문가인데 그래도 만든 사람 또 리스펙트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뭐 비디오 녹화한 거 1시간은 안 지나요. 50분, 55분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링크 올릴 거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개념 잡기, 어소시에이션 개념 잡기도 링크를 여기 올려서 공유를 할 거고 크로스텝 보세요. 저는 SPSS 중에 크로스텝 너무 사랑합니다. 거기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크로스텝 하나에. 크로스텝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한 80%, 90% 폴리코릭 빼고는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폴리코릭 하시려면 이제 팩터라는 프로그램 패키지 쓰시면 되고 나중에 R로 하나 제가 만들게요. 그래서 패키지 하나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유 교수님하고 같이 하나 또 멀티 레벨 폴리코릭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파셜 코릴레이션 뭐 하는 것도 뭐 SPSS 일단 적어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처음이었는데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22개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스본 선생님한테 블레임을 하고 그래요. 해피 마들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